네, 고린이 아빠의 투자 일기. 오늘은 그 관세 전쟁 2편으로 관세 전쟁의 본질은 화폐 전쟁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일기 정부의 관세 전쟁을 먼저 요약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일기 정부 때 2018년도 때 중국한테 지식재산권을 침해했고 무역 불균형이 있으니까 기술 탈취도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네한테 25%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가지고 중국 수입품 관세를 부과를 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액이 감소를 했는데 나중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뭐 농산물 에너지 수입을 확대를 했는데 중국이 잘 안 지켰죠. 자, 그러면 2차 관세 전쟁 중국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한번 경험을 해봤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땠을까요? 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뭘 했냐? 첫 번째, 탈미국. 아, 이제 너무 수출 위주로 가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도부터 내수 중심으로 전략을 강화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1대1로라고 해가지고, 뭐 아시아나 뭐 다른 국가로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서 점점 미국 국채를 어떻습니까? 네, 보유량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2018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고, 그 다음에 금, 대규모로 계속 매입을 했죠. 계속 금을 중국에서 사갔습니다. 그래서 금값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위안화를 뭔가 국제화하겠다. 그래가지고 CBDC로 만들겠다. 디지털 위안화 하기 위해서 이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하고 천연가스 결제를 할 때도 위안화 결제가 가능해졌죠. 그렇게 해서 뭔가 미국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외교에 있어서도 뭐 다른 나라들 브릭스나 러시아 뭐 중동 이렇게 해가지고 축을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국가들과 손을 잡아서 계속 연대를 이어갔죠.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트럼프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쟤네들도 금도 많이 사놓고 연습 많이 했네. 근데 왜 미국은 똑같은 관세 전쟁을 벌였을까요? 예, 상대방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자, 미국이 수입 국가에서 제조업을 통한 수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야, 우리 이제 무역 수지 계속 안 좋으니까 우리 진짜 제조업 많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의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수출할 거야. 이걸까요? 네. 근데 여기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달러가 기축통화국이 되면 태생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 달러 화폐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상품도 팔고 만약에 화폐도 다 걷어들인다. 그러면 전 세계 달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점점 없어집니다. 다른 나라가 달러를 쓰고 싶어도 달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야 돼요. 네. 그러면 야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일기 때 이렇게 협상했던 것처럼 아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냥 중국이랑 협상하려고 이걸 다시 시작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처럼 제2의 프라자 합의로 결국에는 환율 전쟁으로 해서 야 너네 환율 인상해 이제 인상해가지고 뭔가 너네 좀 무역 좀 제재를 할 거야 뭐 이게 결론일까요? 네, 일본처럼 중국이 말도 안 듣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는 1기 때와 다른 필승 카드를 주고 있어야 승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기 때하고 똑같은 전략을 하면 반드시 질 거예요. 중국이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승 카드는 뭐냐? 제조업이 아닌 바로 금융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행정명령 뭘 했죠? 네,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를 외쳤어요. 그래서 디지털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에서 세계 공용화폐로 진화하려고 저는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제 디지털 달러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달러 기반의 환율을 적용해서 자기 나라 돈을 썼죠.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이나 이런 거 할 때만 달러로 바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기축통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달러를 쓰는 겁니다. 네, 디지털 달러를 쓰는 거예요. 자기 지갑에 갖고 있으면서 디지털 달러로 결제하고 그걸로 이자도 받고 그걸로 저금도 하는 거죠. 즉, 자 보시면 달러 패권에 도전이 되는 게 탈중앙화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에 분명히 도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했냐? 자, 비트코인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비축할게. 그래서 통제력을 오히려 강화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적이 안 될 거면 내가 그냥 적을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플랫폼 기업이 뭐가 있어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연방준비위원회 CBDC를 금지했습니다. 아예 금지하지 마.
그리고 중국은 CDBC 전략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중앙 집권적으로 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야 민간에서 알아서 해. 그래서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 이제 뭐가 나오냐? 자, 애플 코인 조만간 나옵니다. 구글 코인도 나올 거예요. 아마존 코인 나옵니다. 메타 코인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런 민간 플랫폼 기업들이 다 스마트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쓸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드는 거죠. 자, 비트코인 주요 보유량을 보시면 미국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다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죠. 여기 지금 4월 기준으로 50만 개 갖고 있어요. 50만 개.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상장 기업들이 다 코인을 소유할지 말지 좀 고민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자, 비트코인 뭐가 됩니까? ETF 되죠. 그래서 미국의 주요 투자 그 회사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이게 뭐냐면 블랙록이에요. 블랙록에서 아이쉐어즈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ETF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몇 개 갖고 있냐? 57만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피델리티 약 20만 개, 그레이스케일 20만 개. 벌써 여기 몇 개입니까? 100만 개가 넘죠. 그러면 상장 기업하고 투자, 그다음에 정부 갖고 있는 것만 벌써 200만 개가 넘습니다. 10% 이상 가지고 있죠. 근데 뭐 민간 개인들은 안 갖고 있을까요? 미국 국민들 되게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합치면 이미 충분히 컨트롤할 만한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전략적 비축 자산을 통과시켜서 각 주정부에서도 지금 갖겠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중국이 과연 미국의 금융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무역에 대해서는 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자, 국제 금융 인프라에서 중국은 아직도 약소국입니다. 예, 전체 통화패권 달러가 60%가 국제 보유를 가지고 있고 위안화 몇 프로? 2.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쓰고 있죠. 근데 중국 스위프트 안 쓰고 뭐 자기네 뭐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점유율이 3%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USDC, USDT 뭐 이거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예, 디지털 달러 많이 있죠. ETF도 있고. 근데 뭐 중국 뭐 위안화 DC 뭐 위안화 DT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플랫폼 지배력을 보세요. 구글, 애플, 뭐 유튜브 등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미국 회사들입니다. 근데 중국 틱톡 이외에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틱톡 규제했죠.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 내 질서는 완벽해요. 근데 국제 확장성이 매우 허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산 스마트폰 보시죠. 스마트폰이 나중에 디지털 플랫폼이죠. 그리고 전자 지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는 완벽하죠. 근데 유럽에서 삼성전자 1위, 애플 2위, 모토로라. 예,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중국 기업을 제외한 합산율이 60% 넘어갑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성전자 1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 시장에 빨리 가서 전자지갑 같은 거, 금융 생태계에 빨리 한국이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세요.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PI, 챗 GPT, 팔란티어, 테슬라, 글로벌 플랫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 아니죠. 자율주행. 예, 이거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소프트 파워는 미국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만 해도 저는 애플에 매월 돈 내죠. 애플에 그 공간 사용하려면 클라우드 비용 나갑니다.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매월 돈 나갑니다. 유튜브 저장 공간 매월 돈 나갑니다. 유튜브 저 프리미엄 돈 나가요. 그 다음에 뭐 또 오픈 API, 네, 이거 계속 저 한 달에 $200 나갑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거 돈 나가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아직은 써보지 않아서 다양한 플랫폼들 뭐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플랫폼에 매월 달러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상품과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던 그 시대, 그 자유무역 시대에서 정보, 컨텐츠, 디지털 화폐, AI 서비스만 자유롭게 국경 없이 이동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민자들 어때요? 다 내쫓고 있죠. 왜? 이제 제조업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다 스마트 팩토리로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과 상품의 교역은 앞으로 제약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와 미국의 승리를 예상하고 암호화폐 및 미국 주식 투자를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저는 투자 세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학적 투자자입니다. 저는 무슨 차트 보고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제 컨텐츠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차트 보고 뭐 1파, 2파, 3파,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겠어요. 네. 뭐 차트 안에 규칙을 찾고자 하는데 차트는 지나갔던 데이터에 대한 흔적이에요. 그 흔적대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흔적대로만 가면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그 안에 진리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코인 레버리지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